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서울 줄 누구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나를 불러주던 이름이 사라지고 내 자리를 대신할 후배의 목소리가 메신저 창에 뜨는 걸 보며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제 현역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오늘은 57세에 퇴직한 이모 씨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성실한 성과 동료들의 신뢰까지 갖춘 사람이었죠. 그런데 마지막 출근 날 퇴직금 명세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갑자기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아침 7시에 울리던 알람을 끄고도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알람이 필요 없어진 인생이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처음 몇 주는 여유로웠습니다. 느긋한 아침, 오랜만에 커피를 내리고 아내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다음이 없다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시계는 천천히 가는데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퇴직금 2억 5천만 원, 그럴듯해 보였지만 아파트 관리비, 생활비, 자녀 결혼 자금까지 생각하니 결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연금이 나오기까지 3년은 남았고 그 사이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 계산기가 머릿속에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문제는 돈보다 마음이었습니다. 회사에 있을 땐 불만도 있었지만 매일 내가 할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침 9시 뉴스가 끝나도 점심시간이 지나도 하루의 중심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출근할 땐 회사가 내 삶의 전부라 생각했는데 막상 그걸 잃고 나니 회사가 내 정체성이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명함 한 장이 사라지자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된 겁니다. 이모 씨는 퇴직 후 재취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30년 경력이 무색했습니다. 현장 경험이 많으시네요. 그런데 연봉을 낮출 수 있으세요? 라는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나이 든 경력자는 부담스럽다는 말이 그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면접이 끝나자 자신감도 자존감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건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경험 없이 시작한 주식 투자는 시장의 변동성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퇴직금의 일부를 잃고 나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회사 밖의 세상은 노력보다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심리적으로도 흔들림은 컸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아내와 대화도 줄었지만 막상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사소한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집안일도 같이 해요라는 말이 처음엔 가볍게 들렸지만 반복되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가족의 중심이 아니라 방해자가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아직 현역이었고 만나도 대화의 주제가 달랐습니다. 그는 점점 사람을 피했고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복지관의 시니어 상담 프로그램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무료라고 하니 한번 가보자 싶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만난 상담사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돈이 아니라 시간을 어디에 쓸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 질문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는 이후 마을 도서관에서 청소년 대상 진로 멘토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포기했고 은퇴 후엔 과거를 붙잡느라 미래를 잃었죠. 그런데 이제는 오늘이 전부라는 걸 압니다. 지금 그는 큰 돈을 벌지도 특별한 지위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매주 2번 도서관을 찾고 집 근처 공원에서 아침마다 걷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을 관리했는데 이제는 시간을 누린다고 웃으며 말합니다. 퇴직은 누구에게나 언젠가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날 이후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입니다. 돈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은퇴 이후를 지탱하는 건 소속감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감각이야말로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경제적인 준비만큼 정신적 준비도 필요하다는 말은 그래서 진리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관계와 의미의 재설계입니다. 하루가 길어지고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 빈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지에 따라 인생의 후반전이 달라집니다. 어떤 이는 그 시간을 불안으로 채우고 또 어떤 이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꿉니다. 당신의 선택은 어느 쪽입니까? 회사 문을 나선 날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그 순간에도 분명 길은 있었습니다. 다만 그 길은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나를 다시 찾는 길이었을 뿐입니다.
회사라는 이름표를 떼어내는 순간 많은 사람은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잊는다. 은퇴라는 단어는 겉으로는 자유를 뜻하지만 실제로는 방향을 잃은 공허함을 동반한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였던 시간이 이제는 텅 빈 캘린더 위에 흩어진다. 회사 떠난 날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는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수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실의 고백이다. 직장 생활을 마친 첫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으로 자신이 사회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낀다. 이메일 알림이 더 이상 오지 않고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다. 회의 일정도 점심 약속도 사라진다. 일로 채워졌던 하루의 구조가 무너지면 사람의 마음도 함께 흔들린다. 지금까지 직장인, 부장, 팀장,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전직 회사원이 되는 순간 세상은 그를 다르게 바라본다. 자신감은 서서히 줄어들고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직함과 함께 사라진 듯한 착각에 빠진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명함을 버릴 때 가장 힘들었다고 말한다. 그것은 단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30년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정체성의 상실이 단지 감정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체성을 잃으면 행동도 멈춘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니 하루의 목표가 사라진다. 목표가 사라지면 계획이 없어지고 계획이 없으니 불안이 자란다. 그래서 퇴직 후 첫 6개월은 심리적으로 가장 취약한 시기다. 이 시기를 잘 넘기지 못하면 우울감이나 무력감이 깊어지고 결국 재정적인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은퇴 직후 섣불리 투자나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불안이 만든 결과인 경우가 많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이성을 가리고 빨리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압박감이 잘못된 선택을 부추긴다. 경제적으로 보면 은퇴 이후의 가장 큰 위험은 예상보다 빠른 자산 감소다. 현역 시절엔 월급이 들어왔지만 이제는 오직 나가는 돈만 남는다. 소비는 줄였다고 생각하지만 의료비나 자녀 지원비, 각종 유지비는 여전히 남아있다. 게다가 물가 상승률은 연금 인상률을 앞지르고 이자 수익은 물가를 따라잡지 못한다. 그 결과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 이때 사람들은 숫자보다 감정에 먼저 반응한다. 돈이 줄어드는 걸 죽음이 다가오는 느낌으로 표현하는 이들도 있다. 경제적 불안은 단순한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위기와 맞닿아 있다. 그래서 은퇴 이후 재정 설계는 수익률보다 심리적 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퇴직 후 자산을 지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놀랍도록 단순하다. 그들은 타이밍보다 생활의 리듬을 중요하게 여긴다.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매달리지 않고 자신만의 소비 패턴을 정하고 지켜간다. 예를 들어 매달 일정 금액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확실히 구분한다. 하루의 지출을 기록하고 일주일에 한 번 재점검한다. 이런 습관이 처음에는 단조로워 보이지만 결국 불안을 줄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어막이 된다. 돈을 쓰는 감각을 되찾는 것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일과도 같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흐름을 관리하는 사람이 결국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인간관계의 재구성이다. 직장에서의 관계는 목적이 명확했다.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목표를 달성해야 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관계의 기준이 달라진다. 이해관계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진짜 사람뿐이다.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뒀던 친구, 가족,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1년 내에 배우자와의 갈등이 크게 증가한다고 한다. 하루 종일 함께 있으면서 생기는 마찰 때문이다. 그래서 퇴직 후에는 돈보다 거리가 중요하다. 물리적인 거리뿐 아니라 심리적 거리, 적당한 분리감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지혜다. 이 시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작은 역할을 찾는 일이다. 완벽한 일자리나 큰 돈이 아니어도 좋다. 동네 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균형이 달라진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이 있어야 살아간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얻지 못한다면 관계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한다. 어느 60대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다. 봉사하러 가는 날엔 하루가 짧고 아무 약속 없는 날엔 하루가 너무 길어요. 그 말 속에 은퇴 후 인생의 본질이 들어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의미는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퇴직 이후의 삶을 버티는 사람들은 모두 공통된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하루뿐이다. 미래의 불안은 통제할 수 없지만 오늘의 행동은 바꿀 수 있다. 오늘 걷는 것, 오늘 읽는 것, 오늘 쓰는 것, 그것이 내일의 방향을 만든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일상의 루틴을 회복한 사람이 은퇴 후 우울감에서 가장 빠르게 벗어난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대단한 성취가 아니라 하루의 질서를 되찾는 일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하지 않는 용기다. 현역 시절엔 끊임없이 비교 속에 살았다. 연봉, 직책, 평가, 성과. 하지만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이 남아있으면 불행이 시작된다. 친구가 더 큰 집을 샀다고 누군가는 배당금이 많다고 해서 내 삶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경쟁이 아니라 완성의 시간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내 삶의 의미는 타인의 기준에 종속된다. 결국 행복은 숫자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다. 같은 월 200만 원으로 사는 사람 중 어떤 이는 감사하며 살고 어떤 이는 불안에 시달린다. 차이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다. 이제 우리는 은퇴를 새로운 단어로 바꾸어야 할 때다. 퇴직은 퇴장이 아니라 전환이다. 일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무대를 옮기는 일이다. 회사의 문을 나서는 순간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무대를 아직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직장을 떠난 자리에 공백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채울 때 비로소 은퇴는 완성된다.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은퇴는 인생의 퇴보다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 이를 잃고 나서야 삶의 본질을 묻는 시간, 그때 비로소 사람은 스스로를 다시 디자인한다. 회사 떠난 날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는 고백은 어쩌면 우리가 지나야 할 첫 번째 터널일지 모른다. 그 터널 끝에는 더 느린 속도의 시간, 더 깊은 관계, 더 단단한 나 자신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불안해도 괜찮다. 지금 이 막막함이 바로 새로운 인생이 태어나는 첫 장면이니까.